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이제 이재명이 갈 차례인가요? 김경수도 가고 안희정도 가고 이재명이 갈 차례 같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14일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재판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우리가 참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그때 분위기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재판부 분위기가. 네. 싸합니다. 싸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김경수 지사가 구속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다들 지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안희정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2심에서 무려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역시 구속돼 버렸습니다. 안이 박김, 아니 바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부겸 아니면 김경수인데 일단 김경수라고 치면 앞에 한 명, 마지막에 두 명이 감방을 가버렸습니다. 중간에 두 명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현재 뭐 재판받거나 검찰에 불려단 적이 없습니다. 네. 아직 안전합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모르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안전한 유일한 사람이 박원순, 이재명. 95% 정도는 지사직 날아갈 줄 알았는데 해경궁 홍씨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65%, 55%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도 같이 가는 거 아니냐. 같이 가는. 왜냐하면요. 첫째는 특검이 김경수를 구속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왜 안희정을 그때 구속 못 시켰냐고 하면 여성단체 등등으로부터 그렇게 여론의 질타를 받더니 판사가 그냥 3년 6개월 때려버렸습니다. 와, 셌죠. 그러니까 저는 1심과 2심이 이렇게 큰 차이 나는 재판도 저는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어떻게 무죄가 3년 6개월로. 그죠? 셉니다. 셉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판사들이 부글부글합니다. 왜? 자, 김경수가 구속되니까 경남도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원 일부 시민들이 법원 앞에 500명인가 몰려가지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보복 판결이다, 규탄 시위하고 뭐 구호 외치고 양승태 판도라, 뭐 성창호 판사 즉각 물러나라. 뭐 어떤 단체는 또 뭐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속으로 잘났다 니들. 진짜 일부 판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무슨 이게 사법부가 그 사람들 손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네. 민주당이 거의 뭐 지금 원내대표부터 전부 다 한마디씩 사법농단이다, 뭐 양승태 무슨 뭐 판도라의 속에 뭐 성창호가 들어있다. 이러니까 그래 법대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렇죠. 해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닌가. 보십시오. 최근에도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마이크를 막 들이댄 기자들이 김경수 지사 구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오늘 뭐 경제 문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딴 소리 하고 있어요. 안희정 지사 어떻게? 저 경기도에 조금 관심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말 안 합니다. 그건 아마도 재판부가 만약에 이거 불리한 재판이고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적폐입니다. 이러면 이제 재판부가 또 때릴까봐 일단 조심해야죠. 그런 발언들은. 지금 을 중에 을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예. 어디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입니다. 검찰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이재명 봐주는 거 아니냐. 문준영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때 경찰은 해경궁 홍치 사건 김혜경 씨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무혐의해요. 아니 기소 중질 겁니다. 네. 아예 기소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특히 직권남용,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 이거 크죠. 그 다음에 이 공약을 거짓말로 한 그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 사칭이 있습니다. 검찰 사칭. 이 세 가지 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지 않죠. 특히 이제 이쪽에 말했던 직권남용은 상당히 증거가 있다고 보도됐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자신한테 유리한 물증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형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직권남용, 친형을 직권남용. 강제 입원시킨 게 이게 이제
14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재판 받고 있는 거는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게재 혐의입니다. 네. 수천억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뭐 환수했다는 건데 이거 거짓말이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너무 심하게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구속은 안 되지만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지사직은 날아갑니다. 네. 또 하나는 검사 사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 자체. 이것도 좀 죄질이 나쁘죠.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질이죠, 이거. 저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그동안에 재판부가 변호인단과 검찰 간의 이제 공방을 갖다 지켜봤는데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14일 있을 형에 대한 직권남용은 굉장히 큽니다. 이때 검찰 측 증인 30여 명, 피고 측 증인 10여 명, 40여 명이 증인으로 신청됐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엄청나게 대단하네. 큰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은 갈라진다. 그렇지만 최근 검찰이 안희정도 결국은 3년 6개월, 특검이 김경수를 2년. 근데 그동안 제일 시끄러웠던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죠. 안희정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예. 김경수는 심지어 청와대나 민주당 여권조차도 법정 구속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판사가 넣어버려 딱 했습니다. 이재명 지금 떨 아니겠습니까? 수뿐이 없어요. 예. 물론 뭐 형이 정신병 경력이 있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이 자료를 갖고 항변을 하겠지만 예. 정신병 경력이 있다고 해서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된다. 이건 또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서류까지 그렇죠. 조작해서. 치료받았다는 그거 하나 나온 거 말고는 없고 또 하나는 여기에 당시에 보건소장을 지낸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도 그렇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강제 입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네. 형이 정신병이 없었다. 그런데 보니까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선 씨죠. 형 예. 이재선 씨가 정신병이 있다. 아주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예. 회계사 활동 계속 해왔거든요. 예, 예. 돌아가실 때까지 회계사로 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또 가족들과도 원만하게 지냈고 사회 활동도 해왔습니다. 물론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해왔지만 이것이 뭐 정신병적인 상황으로 자기 일도 못하면서 뭐 어거지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 직권남용이 정말 위중하다 그러면 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벌금형 가지고 이제 그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벌금형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발이익금이 대장동 개발이익금이 5,503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남 시민의 몫으로 환수됐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 싸움입니다. 잘못 이게 허위했으면 그건 벌금 여기 허위 사실 유포에는 벌금 때문에 100만 원만 넘으면 지사직 날아가는 겁니다. 예. 대개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직 날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재명은 단순히 지사직만 날아가지만 직권남용 부분은 구속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한 논쟁인데 아마 이 부분은 무죄 아니면 유죄인데 유죄면 한번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게 나오죠. 예. 근데 나머지 부분은 그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감옥까지는 안 가겠으나 지사직은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운명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조만간 경상남도와 경기도에서 두 개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또 할지도 모릅니다. 내년 4월일까요? 그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시간 좀 덜지만 뭐 대법원 판결이 나야 그렇죠. 되니까. 대법원 그런데 판결 있죠. 그렇다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겠으나 어쨌든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민주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불안한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게다가 김경수는 그 당시에 드루킹 논란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불안한 후보 아닙니까? 이 사람이 드루킹 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날아가는데 그걸 알고도 무슨 이건 문제에 대한 뭐 이건 뭐 한 거다. 안 돼. 김경수 나가. 그리고 서로 막 격려하고 뭐 자기들끼리 난리 부르서 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심에서 구속되고 있습니다. 구속됐죠. 이재명도 이미 경기도지사 후보 자기들끼리 민주당 경선할 때 뭐 전해철 의원님만 문제 삼고 했기 때문에 알고도 준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다음에 경남도지사 후보 내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지금 민주당은 코너에 몰린 상태고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도 우리 같이 간방 동기 그렇죠. 모여 있는 다 거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안희정과 김경수가 이렇게 빨리 구속될지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 운명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뭐 당선됐다고 뭐 의기양양 개선 장군처럼 했을 때가 언제 엊그제 같은데 조용히 감옥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김경수 둘 다 그때 이제 마지막 선거할 때 그 표정들이 특히 뭐 안희정 전 지사는 뭐 이게 빨개졌다는 귀까지 빨개졌다고. 네, 빨개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도 굉장히 가혹합니다. 형 뭐 6개 혐의를 10개 혐의인가 하는데 뭐 계속 너무 자세하게 19금입니다. 19금. 참 듣기에 참 민망한. 애들이 들으면 큰일 날 그런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3년 6개월 때려버렸어요. 이야. 특히 그중에 재밌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어쨌든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야해서. 예. 그런데 뭐 어쨌든 그렇게 가버리면 이재명도 이제 그렇죠. 기다려라 그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판사들입니다. 화가 나 있죠. 법대로 합시다. 네. 아니 무슨 김경수 재판 한번 했다고 해서 지금 뭐 서초동에 법원 앞에 뭐 500명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네. 치고 뭐 저렇게 실제 이 사람 중앙지법에 있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동부지법으로 사실상 뭐 좌천된 겁니다. 그렇죠. 뭐 말은 뭐 저기 인사라고 하지만 네. 좌천이죠. 좌천이죠. 그 판사들도 어떤 사람 최근에 막 사표 내고 그랬습니다. 하도 명예가 더럽혔다고 해서 그런 걸 보면 지금 일반 판사들이 부글부글하고 어디서 이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법대로 하자 이거죠. 특히 이재명은 해경궁 홍씨까지 넘어설 것만 걸리는 겁니다. 제가 보면 요 판결 나오면요. 또 이재명 지지자들도 법원 가서 또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재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것들이 그래 법대로 하자. 판사들이 지금 부글부글합니다. 부글부글하다. 이재명 전세 역전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뀜 중간에 박원순 남았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도 불안합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뭐 날아갈 걸 예상하죠.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반반쯤 해두겠으나 지금 형세는 지금 검찰과 법원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재명 지사의 올해 신수 어떠실까? 불길하다. 머릿속에 있는데 뭐 다음에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이재선 씨 인터뷰 제가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뭐 가족사라든가 사업이 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우울증 와서 우울증약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정신병이다? 또 문제가 있어서 형을 갖다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건 아니죠. 예. 아마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제 개인적으로는 법정 구속 당합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이 바뀜, 문안이 바뀝니다. 문안이 바뀜, 문까지 높시다. 그러면 말이 딱 되지 않습니까? 문도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